안녕하세요. 주치의처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불면증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몸과 마음 모두 지치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불면증의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불면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단순히 예전보다 잠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자다가 자주 깨고 또 너무 일찍 눈이 떠져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불면증일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우리 몸과 마음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회복합니다. 뇌도 낮 동안 모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이 방해를 받으면 몸이 점점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수면 부족이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심지어는 치매와 같은 심각한 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건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불면증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생깁니다. 이는 신체 리듬이 변하고 활동량이 줄며 낮잠을 자는 습관이 생기거나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밤에 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불면증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설치고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것을 불면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하루 이틀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바로 불면증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문제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일시적인 불면이 아니라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불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참거나 무시하지 말고 원인을 찾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낮 동안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며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고력도 줄어듭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수면 부족이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좀 부족한 것 정도로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전반에 영향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따라서 잠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기에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면은 우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내 몸을 위한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피곤함을 느끼곤 합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 보니 깊은 잠을 자지 못했고 그 결과 몸은 쉬지 못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단순히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매일 그런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죠. 이처럼 불면증은 단지 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치고 삶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피로감입니다. 몸이 계속 피곤하다 보면 활동하기가 힘들고 어떤 일도 하기 싫어집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밖에 나가려고 해도 귀찮고 의욕이 나지 않게 됩니다. 자꾸만 눕고 싶고 앉아서 쉬고 싶고 무엇보다도 몸이 무겁고 지치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피로는 더 크게 느껴지고 자꾸만 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 저하도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도 불면증이 계속되면 자꾸 실수가 생기고 기억이 잘 안 나며 단순한 일도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TV를 보다가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책을 읽어도 금방 지쳐서 덮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집중이 어려워지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불면증은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을 못 자면 짜증이 쉽게 나고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민해져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피곤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심해지거나 말수가 줄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외로움이 더 커지고 점점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더 못 자고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낮 동안 졸음이 심하게 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버스를 타거나 TV를 보거나 밥을 먹고 난 후에 잠깐씩 졸게 되는 일이 자주 생기죠. 그런데 이런 졸음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외출 중에 졸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낙상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하루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가벼운 문제라고 넘기지 말고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잠만 잘 자면 나아질 텐데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내 생활 속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불면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 잠을 자는 능력이 갑자기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걱정이 많고 머릿속이 복잡하면 사람은 잠을 잘 자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등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밤이 되면 더 또렷이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낮에 너무 오래 쉬거나 낮잠을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낮에 충분히 움직여야 밤에 피곤해서 잠이 잘 오는데 활동이 부족하면 오히려 낮에 졸고 밤에 잠이 안 오는 패턴이 생깁니다. 또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것도 뇌를 자극해서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약, 위장약 등 다양한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약은 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은 각성작용이 있어 잠을 깨우기도 하고 어떤 약은 이뇨작용이 있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약의 영향으로 잠이 자주 깨거나 깊이 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오늘은 꼭 자야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도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 때문에 잠이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못 자도 괜찮다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울감이나 외로움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대화할 사람이 부족하거나 외로운 생활이 지속되면 마음이 점점 침체되고 이런 상태가 잠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울하거나 외로운 감정은 낮 동안의 기운도 떨어뜨리고 밤에는 잠을 방해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수면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상태가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수면 환경입니다. 방이 너무 밝거나 소음이 있거나 너무 덥거나 추운 것도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침대가 불편하거나 베개가 맞지 않아서 자주 뒤척이게 되는 것도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작은 불편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화 자체도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잠이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깁니다. 하나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은 수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불편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무너지고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면역세포를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데 잠까지 부족하다면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고 상처 회복도 더뎌집니다. 두 번째로는 혈압과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몸의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거나 심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 과로를 하게 되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불면증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의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도 깨집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과식을 하게 되고 당뇨병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면이 혈당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정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복잡한 일을 처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짜증이 많아지고 기분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거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을 오래 못 잔 분들 중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이런 감정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수면 부족은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서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중심을 잃고 낙상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시니어 분들께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곧 안전과도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에 활동할 힘이 부족해지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운동도 하기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이렇게 일상이 무너지고 나면 결국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삶의 즐거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단순히 잠 못 자는 불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의 불편으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원인을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약이나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몸의 리듬이 예전과 달라져 있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 수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잠을 잘 자기 위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맞춰 잠들고 깨어나게 됩니다. 수면 리듬이 안정되면 불면증도 점점 나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햇볕을 자주 쬐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잠이 잘 오게 됩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이나 낮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햇볕을 쬐고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낮잠을 너무 오래 자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후에 졸음이 밀려와서 낮잠을 자게 되는데 낮잠이 너무 길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고 너무 늦은 시간에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오후 3시 이전에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음료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오후 늦게 마시는 카페인은 밤에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이 잘 오라고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술은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서 자주 깨게 만듭니다. 가능한 한 수면에 방해되는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적당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더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또는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적당히 피로해져서 밤에 잠이 더 잘 오게 됩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낮 시간에 하는 것이 좋고 잠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히려 몸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늦게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소화하느라 밤새 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되도록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까지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침실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오래 사용하는 습관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침실의 조명은 어둡게 하고 방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걱정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규칙적인 호흡이나 간단한 명상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생활을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몸이 반응하고 잠도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면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 보조제나 불면증 치료약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약을 언제 써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수면 보조제, 둘째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하는 수면 유도제 또는 불면증 치료제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약국에서 파는 멜라토닌이나 허브 제품을 먼저 사용해 보시곤 합니다. 먼저 수면 보조제는 대부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이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개념으로 먹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부작용이 적고 습관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 시간도 중요해서 보통은 잠자기 12시간 전에 먹어야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랜 기간 불면증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유도제나 불면증 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나 졸피뎀 계열 약물 등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수면을 빠르게 유도하거나 깊은 잠에 들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몸이 약에 익숙해져서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은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체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약물의 부작용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낮 시간의 졸림,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복용은 피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단기간의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 등을 이용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몸에 맞지 않거나 효과가 없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 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을 언제 써야 할까요?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3주 이상 지속되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들다면 단기간의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무조건 오래 먹지 말 것이라는 점입니다. 약물은 치료의 보조수단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수면제는 잠을 자게 만드는 약이지 수면의 질을 높이는 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잠을 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에서 알려드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사용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로만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수면 환경을 개선해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먼저 병원을 가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불면증이 3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일반적인 일시적인 불면은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 며칠에서 길어야 1, 2주 정도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잠을 잘 못 자고 그로 인해 낮에도 피곤하고 의욕이 없으며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수면 중에 자주 깨거나 아예 잠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시계를 자주 보며 왜 나는 잠이 안 오지? 라고 고민하게 되고 누우면 오히려 잠이 더 달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약을 먹어야만 잠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고 계시거나 약 없이 잠드는 것이 어렵다면 약물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약을 끊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금단 증상으로 불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다른 치료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곳이 바로 수면 클리닉입니다. 수면 클리닉은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 다양한 수면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수면 클리닉은 보다 전문적인 검사와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받는 주요 검사는 수면다원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하룻밤 동안 병원에 머물며 수면 중 뇌파, 심전도, 호흡, 산소 포화도, 근육 움직임 등을 기록해서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닌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클리닉에서는 약물 치료 외에도 인지행동 치료라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치료는 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는 방식으로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절대 잠을 잘 수 없다는 생각을 수정하거나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감을 줄이는 연습을 합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수면 클리닉은 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연령대에 따른 신체 변화나 기존 복용 중인 약물이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불면증은 참으면 괜찮아진다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참다 보면 우울감, 기억력 저하,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면증이 심각한 질병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치료를 받아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불면증은 쉽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다르지만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사이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말이라고 너무 늦게까지 자거나 평일에 잠이 부족해서 낮잠으로 보충하는 습관은 오히려 수면 리듬을 깨트려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침 전에 하는 활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등의 루틴을 반복하면 우리 뇌는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신호가 쌓이면 몸은 점점 더 수면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침실 환경을 수면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조용하고 어둡고 서늘한 공간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너무 차게 틀기보다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습도를 50% 정도로 맞추는 것이 쾌적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침실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처럼 뇌를 자극하는 전자기기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며 잠드는 습관은 뇌를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하고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과 니코틴, 술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는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흡연도 수면을 방해하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잠이 잘 오게 하려고 술을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술은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낮잠을 피하거나 짧게 자는 것입니다.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졸려서 낮잠을 자야 한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해야 하고 이른 시간에 잠시 눈을 붙이는 정도로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왜 잠이 안 오지? 내일 피곤할 텐데 큰일이야와 같은 생각은 뇌를 계속해서 각성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잠들려고 하기보다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호흡을 천천히 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누워서 쉬자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있어 보세요. 불면증은 꾸준한 실천과 생활 습관 개선이 핵심입니다. 약이나 병원 치료도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이런 습관들을 잘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이 크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불면증의 원인부터 위험성,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잠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되며 전신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건강 정보, 탈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숱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탈모를 막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